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사회 현안을 이야기해보는 의회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수은 의원, 최은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사부터 힘이 넘치십니다. 네. 언제나 바쁘신 두 분이지만 네. 어떻게 요즘 더 많이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 네, 굉장히 바쁩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우리 주민분들을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유달리 또 바쁘신 우리 그렇죠.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만나고 또 만나고 전화하고 인사하고. 야, 뭔가 이야기만 들어도 네. 굉장히 활력 넘치고 네네. 좋은 에너지가 가득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제 좀 본격화된 듯한 느낌이에요. 이 선거가 주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두 분이 보실 땐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이렇게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방선거는 항상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선거에 있어서 정말 이 통합 특별시에서 제 몫을 잘 해낼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거와는 달리 네. 이번에는 정말 성과가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그분들이 이제 통합 특별시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 네. 그와 관련된 인물이 누가 뽑힐지 주목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통합특별시 수장, 네. 리더 누가 될 것이냐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 이외에 제3의 인물이 나올지 말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후보군들 중에서 끝까지 완주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합종 연행을 해서 다양한 짝짓기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광주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후보군 4명, 전남 출신의 후보군 4명인데 그렇게 지역별로 결집을 할 것인지. 그래서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결집을 하고 전남 출신이기 때문에 전남에서 결집을 하고 이 세 가지가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좀 궁극적으로 6월 3일로 보면 네. 투표율. 네.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37.7%로 광주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제 그때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였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민주정부 사기를 못 만들어냈다는 허탈감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는데 이번에는 좀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높은 투표율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있고 관전 포인트와 함께 또 선거를 또 즐기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이 공천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단독 후보만 등록이 되면서 이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 선거 같은 경우 광주 지역의 20곳 이 선거구에서 11개 구가 무투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 지역 정치에 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분들의 선택권에 있어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이 결코 이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투표 당선되신 분들도 본인들 스스로도 뭐 앞에도 앉아 계시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사실은 시민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네. 나의 비전을 더 밝히고 싶은 그런 선거운동 기간인데 사실 이제 선거운동을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투표 당선이 좀 많아지고 이 세월이 길어질수록 시민분들이 당연히 선택권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이 지방의 이 정치의 좀 정체성이 정체가 되고 있는 이제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항상 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이 논의가 됩니다.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논의를 활발히 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정치의 다양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네,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정치와 선거에서 선택과 경쟁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에 현재로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인물을 공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시스템 공천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뭐 어떤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공천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게 본선까지 이루어지면 어떠한 경쟁 없이 가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특구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민들께서 네.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선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합동 연설이라든지 뭐 분야별 정책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민들 차원에서는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여러 경쟁들이 있어야 시민분들께서 더 관심도 가지시거든요. 맞죠. 네, 그렇게 해야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투표율 37.7%의 투표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제 다양한 경쟁 후보들이 나와서 역량 있는 후보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분들의 관심을 이제 이 지방 선거에 네.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제 그 후보도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뭐 정책 토론이든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관심도도 이렇게 높일 수 있고 또 알 권리도 이렇게 좀 충족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지역은 지방선거 이전에 시도 통합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중 이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이 특별법이 야당 필리버스터에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시점이 이제 3월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남, 광주, 뭐 또 충남, 대전 대구, 경북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역 통합 논의는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통합에 대해서 모두들 합심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회 통과도 지금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네. 저는 무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가 곧 통합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입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저희가 행정 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정말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제적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요. 사실 이 법이 법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 광주에 도움이 되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서도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함께 어떤 이 준비 추진단이나 준비단을 꾸려서 함께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민분들의 의견이 이 통합 과정에서도 당연히 지금까지보다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의 의견 또 당연히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소통 채널도 좀 다양해져서 이 통합 과정에서 시민분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은 저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광주라고 하는 지방 정부도 실은 민주당 지방 정부거든요. 시장과 시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고 또 전남도 그렇습니다. 전남지사 플러스 전남 도의원들이 상당히 민주당 소속이고 또 이재명 정부도 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향한 대통령이고 이재명 정부이긴 하지만 또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면 부정할 수 없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를 이 민주당 중앙정부와 민주당 지방정부가 제대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은 그 큰 길에서 갈 수밖에 없는 전진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전진이 돼서 통합특별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다면 행정도 이렇게 또 통합을 하지만 의회 역시 이제 통합 절차를 밟게 될 거예요. 이제 통합특별시 분명히 이렇게 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강력하지만 분명히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지역별 대표성 축소 우려, 뭐 청사 위치 등 현실적인 문제의 지적도 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의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은 이 통합이 되면은 이 통합 단체장, 그러니까 통합 특별시장의 권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대해집니다. 이 특별 법안에 보면은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이 특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권한들을 다 우리 통합 단체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통합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시민의 눈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통합의회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통합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심하셔서 이번에는 지방선거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통합의회에서 정말 의원다운 의원들이 정말 통합시장을 견제하고 또 함께할 때는 함께하면서 우리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구성원들이 이미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견제의 하나로 우리가 통합특별법안에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실은 장치들도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 시장을 뭐 인사청문을 하게 한다든지 네. 지금까지는 인사청문 없이 그냥 임명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라는 기구의 감사위원장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만 임명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견제 장치도 좀 적절히 넣어놨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통합특별시장과 의회 간의 또 관계가 있다면 통합특별 그 의회 내에서의 이제 문제는 네.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의원 정수의 불균형인데요. 네. 좀 과소 대표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광주는 의원 수가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렵고요. 네. 또 전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정말 균형 있게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조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 법안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넣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해야 한다 정도 수준으로 법안이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네. 정개특위에서는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시민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제 치밀하게 이런 맞습니다. 제도들이 잘 많이 갖춰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실은 의원 정수 비율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데 네. 그걸 다 정리하고 해결하고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통합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도민께서 우려하는 것이 그러면 광주는 의원의 수가 적고 전남 출신 의원 수가 3배 많기 때문에 통합이 됐을 때 전남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요. 저는 전남은 전남이라 해서 뭉치고 광주는 광주라고 해서 뭉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주와 광주 인근에 있는 시군, 예를 들면 나주, 화순, 담양, 한평, 영광 이렇게 해서 또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결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9대 광주광역시의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자치구라고 해서 막 뭉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뭉치는 게 아니고 철학과 가치, 네. 그 비전에 따라서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아니 근데 과도기적인 이 어쨌든 이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또 헌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큰 틀은 특별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차 또 논의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의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시도 통합이 성사가 되면 이번 우리 지방선거에서 앞서 또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초대 특별시장 이런 또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대 특별시장이 되시는 분은 많은 과제를 안고 많은 책임감을 안고 선출이 되고 이제 행정 일을 처리하게 되실 텐데. 두 분은 어떤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그 초대 특별시장을 원하고 있는지 혹시 바라시는 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뭐 이렇잖아요. 이성 간에 뭐 이상형을 네. 얘기할 때 뭐 육각형이 필요하다. 네. 육각형 인재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가 바라죠. 네, 저는 이번에 저희의 우리 특별시장님이 육각형 인재가 와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특별시장이 이제는 카리스마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포용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포용력과 카리스마를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응력과 그리고 장기 비전까지 명확하게 갖고 있으신 분이 특별시장이 되셔야 우리 광주 전남의 이 초석을 잘 다질 수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이제 뭐 특례 사업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도움들이 굉장히 광주 전남에 많이 이제 오게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정말 균형 있게 잘 배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광주는 사실 전남에 이렇게 빠져나갈까봐 걱정이고요.
전남은 광주에 흡수될까 봐 걱정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균형점을 정말 잘 유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 자원들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정말 엄청난 육각형의 시장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크게 바라는 부분. 그런 분은 아마 찾으셨나 봅니다. 찾았죠. 마음에 찾은 지금.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지금 담아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분을 원하세요? 여튼 통합 과정이잖아요. 네. 미국의 국호가 우리가 아메리카라고 하지만 결국 USA라고 하잖아요.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인데 이 미국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고 200년 동안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여기가 왜 잘 되느냐? 단순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권한의 집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연합된 주의 국가인 것처럼 분권 속에서 협력을 잘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통합 행정 시대의 리더 수장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갈등들이 분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들을 단순히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것 이외에 어떻게 하면 조정하고 조율해서 이 시민과 도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육각형. 이 기대도 알고 걱정도 다 알고 네. 그걸 다 아울러서 이렇게 행정일을 잘 이뤄내실 수 있는 그런 특별시장이 잘 당선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 의원님. 예. 세정 아울렛이 지역 자율상권으로 지정이 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세정 아울렛이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된 건 네. 광주시 최초입니다. 오, 광주에서 1호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이 지정이 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구역 내의 상가들이 그 온누리 상품권 매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 네. 결국은 도심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이건 세정 아울렛의 상인 회장님과 상인 회원들의 굉장히 단단한 결집력 여기서 감동을 받았고요. 또 광주 서구에서 시로 또 시에서 중기부로 이 신청하는 과정에 첫 서구에서 신청하고 나서 중기부에서 허가하는 데까지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빠른 추진력으로 우리 세정 아울렛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행정을 했다. 저는 굉장히 크게 박수 치고 싶습니다. 와, 한마음. 다 같이 힘찬 박수. 야, 박수 드려야겠네요. 네네. 그렇게 한 달 만에, 네네. 6개월 만에, 네. 그렇게 스피드하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또 자율상권 지정까지 이뤄냈으니까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또 강수은 의원, 최은지 의원과 의회 인물 시간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